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쪽에서 등장해 봤습니다. 뭐 아무 의미는 없고요. 오늘 이제 2차 방정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자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었는데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뭐 항상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배울 때마다 중1 때는 1차 방정식, 중2 때는 뭐 연립 방정식이었죠. 이런 방정식을 배울 때마다 항상 마지막 단원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활용이 있었죠. 요 활용을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생활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상황을 잘 서술해 놓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술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걸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하는 수업 잘 들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그래도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잘 듣고 잘 익혀서 시험 문제도 잘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활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106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106페이지에 위에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와 있고 이제 확인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이 과정을 전부 다 쓰는 게 당연히 점수를 받는 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번엔 객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대로 잘 풀어서 답을 잘 내주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과정을 한번 뭐 계속 배웠겠지만 이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는 분명 어떤 실생활의 어떤 상황을 줬을 겁니다. 그 상황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국어가 중요한 거예요. 국어는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가 중요한 거고요.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 실생활 문제에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잘 읽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X로 딱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X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2차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세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배운 세 가지 방법 인수분해나 제곱근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실생활 문제 대부분이 답이 정수로 나와요. 정수로 안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인수분해부터 시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해가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오겠죠. 뭐 1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의 해가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거쳐주시면 되겠어요.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그 답이 문제 상황에 맞는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를 구하는데 사람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데 해를 구했는데 분수가 나왔다. 뭐 이러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음수가 나왔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단위나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구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는 여기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m, 12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폭이 일정한 십자형의 산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산책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140제곱미터일 때 산책로의 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걸 다뤄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맨 마지막에 있죠. 산책로의 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산책로의 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책로의 폭을 X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미터네요. 단위까지 미리 써두시면 나중에 답 구할 때 덜 헷갈리니까 단위까지 쓰는 습관도 기르시고요.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뭐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는 꽃밭을 다 이쪽으로 미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밀어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12고요. 이 산책로의 폭을 X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얘의 넓이, 꽃밭의 넓이가 140제곱미터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이 가로의 길이는 16에서 산책로의 폭만큼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16-x가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12에서 산책로 x만큼 빼준 거니까 12-x가 될 거예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게 바로 이 꽃밭의 넓이니까 꽃밭의 넓이는 14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으니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보죠. 일단은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를 곱하니까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더해야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x니까 마이너스 28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6하고 12를 곱하면 뭐 암산은 힘들죠. 16하고 12를 곱하면 뭡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6과 12를 곱하면 6, 22, 1은 2, 32, 16이니까 192네요. 192. 자, 190인데 192에서 140이 이쪽으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140이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52가 나오네요. 그죠? 플러스 52는 그럼 0이다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28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52가 2 곱하기 26이잖아요. 그리고 더해서 28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 여기가 마이너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한 걸 그대로 써보면 x-2 곱하기 x-26은 0이다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x는 2 또는 26이다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가 2랑 26이 나왔는데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뜻에 맞는 해를 골라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16이에요. 근데 요 길의 폭이 26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6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 맞는 답은 2라는 답이고요. 단위까지 미터였잖아요. 미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길의 폭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연습을 오늘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기, 2차 방정식 세우기, 2차 방정식 풀기, 뜻에 맞는지 확인하기, 이 4가지 과정은 선생님이 여기다 계속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교과서 10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4번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분 정도는 도전해보고 그 다음 선생님의 문제 풀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문제 4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피자집에서 주방장이 피자를 만들려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 모양의 피자 반죽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약간 늘렸더니 넓이가 57 파이 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났다. 반지름의 길이를 몇 센치만큼 늘렸는지 구하시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둬야 됩니다. 문제의 마지막에 있죠. 반지름의 길이를 몇 센치만큼 늘렸는지. 그러니까 늘린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는 원래 피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늘렸죠. 이 늘린 요만큼의 길이를 갖다가 x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게를 x라고 둔 상황에서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원래 피자는 반지름이 8이었습니다. 반지름이 8이었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64파이거든요. 이 원래의 피자의 넓이는. 자, 그런데 이만큼 늘렸더니 57파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늘렸을 때의 피자의 넓이는 64파이에 57파이까지 더한 것이 이제 늘린 피자의 넓이에요. 그럼 그 늘린 피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8에다가 x만큼 더했으니까 8 플러스 x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이용할 건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8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에 들어가는 게 8 플러스 x가 되겠고 그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이 곱하기 8 플러스 x의 제곱은요 64파이 더하기 57이니까 뭡니까? 121인가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선생님 문자가 2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파이는 숫자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 파이와 이 파이는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은 8 플러스 x의 제곱은 121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완전 제곱식은 뭐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곱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8 플러스 x는요.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루트 121이 그러니까 121의 제곱, 121이 11의 제곱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게 되면 8 플러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x를 구해야 되니까요. x는 8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1 또는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8과 11을 더하면 3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11을 더하면 마이너스 뭡니까? 29네요. 자, 그런데 피자를 얼만큼 늘렸는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는 될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원래 서술형으로 쓴다면 x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9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요 3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정확하게 답을 쓰면 3cm만큼 늘렸다라고 이렇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제 4번 봅시다. 예제 4번은 별표 쳐주세요. 이렇게 뭔가 물건을 던졌을 때에 해당하는 문제가 2차 방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잘 이해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지면에서 초속 70m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의 높이가 70x-5x 제곱미터라고 한다. 이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초 후에 120m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써보면 x초 후에 120m가 된다라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x초 후의 높이가 70x-5x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70x 마이너스 5x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x초후의 높이가 120m라고 했으니까 이게 120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5로 나누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얘를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x 제곱이고요. 자, 얘를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뭔가요? 14네요. 마이너스 14x가 되겠네요. 자, 얘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뭡니까? 24네요. 마이너스 24네요. 근데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4가 되고 그것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봅시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그럼 얘는 x일 거고 얘는 뭐 곱하기 뭐 해야 될까? 왠지 2 곱하기 12를 해서 얘네들을 더해서 14 만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x는 2 또는 12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와 12 중에 말이 되는 것을 골라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체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체를 갖다가 던질 때요. 얘 같은 경우는 지면 위로 이렇게 쏘아 올렸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쏘아 올렸다가 언젠가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땅이 있을 때. 근데 x초 후에 120m가 된다 하면 어느 지점에서 120m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2와 12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쏘아 올린 후 2초 후에 여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120m 지점에 도착할 때가 바로 12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데는 10초가 걸리고 그래서 총 이렇게 다시 12초가 지났을 때 120m를 한 번 더 지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m가 되는 시간은 2초도 되고요. 그리고 12초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콤마 쓰면 안 되고 2초 또는 12초에 120m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정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5번과 문제 6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죠. 골프 선수가 친 공의 x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5xm라고 한다. 이 골프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으면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0m죠? 그래서 높이가 0m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x초 후에 높이가 0m가 된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x초 후에 높이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5x라고 했는데요. x초 후의 높이가 이겁니다.
근데 x초에 0m라고 했으니까 요게 0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뭐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마이너스 5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하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x는 0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공통인수 찾기로 인수분해가 되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x는 0 또는 5인데요. 자, 두 개 다 답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골프를 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이렇게 훅 친 거예요. 공이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높이가 0초인 상황은 처음에 치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날아가서 도착했을 때 이제 높이가 0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0은 0초를 의미하죠. 즉 치지 않았을 이 상황을 의미하고 여기 있는 5는 이제 날아가는 이 시간이 5초였고 5초 후에 이렇게 딱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해당하는 건 골프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 0이 아니라 바로 이 5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초 후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게 답을 잘 골라주셔야 돼요. 해가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다음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6번입니다. 불꽃축제에서 폭죽을 지면에서 초속 45m로 수직으로 쏘아 올릴 때 t초 후의 높이가 45t-5t 제곱미터라고 한다. 이 폭죽이 올라가면서 높이 90m인 지점에서 터졌다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터진 것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터졌다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자,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터졌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걸 t초라고 했을 때 t초 후 이제 90m인데 올라갈 때의 90m에 해당하겠죠. 올라가면서 터졌으니까 내려오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t초 후의 높이가 45t-5t 제곱이라고 했어요. 45t-5t의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90m의 높이에서 터졌다고 했으니까 얘를 90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5로 다 또 나눠봅시다.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9t네요.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은 뭡니까? 마이너스 18인데요. 이항하니까 플러스 18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t고요. 뭘로 할까요? 3 곱하기 6으로 가면 되겠네요. 3 곱하기 6. 마삼, 마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t-3 곱하기 t-6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버리고요. 그럼 t는 3 또는 6.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래 물건을 그냥 던졌다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그냥 물건을 던졌다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게 땅이 있고요.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90m가 되는 이 지점이 3초일 때와 6초일 때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불꽃놀이 상황이고요. 올라갈 때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팍 터져버린 거죠. 여기에서 팍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뒤쪽 상황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초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6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3초 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 5번 갈게요. 자, 예제 5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선영이는 동생보다 4살이 더 많다.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192일 때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선영이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니까는요. 일단 선영이의 나이를 X살이라고 놉시다. 그러면 동생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4살이 어리대요. 그러니까 선영이의 나이에서 4살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샬 이렇게 하면 되죠. 아마 동생이니까 샬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죠.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192라고 했어요. 선영이의 나이 X와 동생의 나이 X-4를 갖다가 살포시 곱하면 그 결과가 무려 192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죠.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 19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92는 0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솔직히 뭐 만만치가 않아요. 192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12 곱하기 16이라고 봐야 되는데 12 곱하기 16이라고 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12 곱하기 x 마이너스 1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2 또는 16이 되겠습니다. 이 x가 의미하는 게 선영이의 나이거든요. 나이가 마이너스 12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12로 가고 싶기는 한데 마이너스 12는 될 수가 없으니까 16이 답이 돼서 정리해보면 선영이의 나이는 16살이고요. 동생의 나이는 12살. 4살 어리다고 했으니까 12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2살이면 샬은 아니겠네요. 뭐 살이네요, 살. 그죠? 이렇게 나이 문제도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7번, 문제 8번도 한번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분명히 1분 안에 안 될 겁니다. 정지시키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한 문제당 최소한 3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문제 7번 볼게요. 달력 문제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2027년 6월의 달력에서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337이 될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6월달 달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부터 30 사이에 있기는 할 거예요.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두 수를 일단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한 개의 수를 x라고 할 건데요. 일주일 후의 숫자를 x 플러스 7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후니까 7을 더하면 되겠죠. 이 x가 아마 위에 있는 숫자일 거고요. 이게 아마 아래에 있는 숫자일 겁니다. 달력상으로는. 그죠? 자, 이렇게 두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식을 만들어 보면 두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337이라고 했으니까 또 x를 제곱한 값과 여기는요 x 플러스 7을 제곱한 값을 더해서 이 결과가 337이 나온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어. 그러면 정리해보죠. x제곱에 자,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4, x 플러스 49고
얘를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337까지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2x제곱이고요. 18 플러스 14x에 플러스 49 빼기 337은 뭔가요? 288인가요? 마이너스 288은 0이 되네요. 2로 좀 나눠볼게.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4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거 인수분해하기가 뭐 만만치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좀 해봐야겠죠? 144가 9 곱하기 16이에요. 9 곱하기 16.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게 되면 딱 나오네요. 그죠?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할게요. 인수분해 해보면 그러면 x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16은 0이다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x는 9 또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둘 다 답일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일이라는 건 없죠.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은 없고 답은 x는 일단 9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9일일 거고요. 위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의 숫자는 9에다가 7을 더한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일과 16일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답은 뭐 그냥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 16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8번도 보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에 져서 산학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실려 있다.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두 자연수의 차는 3이고 그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다. 두 자연수의 차가 3이라는 힌트에서 두 자연수를 갖다가요. 하나를 x로 두고요. 하나는 x-3이라고 둘게요. 차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큰 수가 되겠고요. 얘가 작은 수가 된다라고까지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식을 만들어 보면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라고 했어요. 얘를 제곱하고요. x를 제곱하고 여기는 x-3도 제곱하고요. x-3도 제곱했고요. 이 두 수를 제곱한 그것의 합이 뭐가 되냐면 149라고 하네요. 자, 이 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x제곱에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네요. 얘를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149고 그놈이 0이다. 그럼 x제곱 더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와 마이너스 149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40이네요. 얘가 0. 자, 2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70은 0이다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인수분해는 x에 간단하네요. 7과 10으로 뽑으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럼 이쪽에다 쓸게요. 인수분해한 결과가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은 0이다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7 또는 10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두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 x는 10인데요. x가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큰 숫자, 큰 자연수가 10이고요. 작은 자연수는 3만큼 빠진 숫자니까 7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은 뭐 시험 문제 교과서를 많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교과서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